조선 궁중기사. 눈엣 가시가 된 계집종을 고문과 폭행한 신다치의 아내.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임진 4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신자치의 아내가 남편과 간통한 계집종의 몸을 상하게 한 죄를 국문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동부의 첩정첩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북부의 참봉 신자치의 아내 이씨가 그 어미 이씨와 더불어 신자치가 간통한 계집종 도리를 시샘하여 그의 머리를 깎고 고략하며 또 쇠를 달구어 가슴과 음물을 지지고 하여 몸에 완전한 살이 없게 하여 저 흥인문 밖 산골짜기에 버려두었으니 그 잔인함이 막심합니다. 이씨 모녀를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의금부에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주인이 종을 매질하고 몸을 상하게 해도 국가에서 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한양 북부에 사는 신자치의 아내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여종에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과 폭행을 가했는데 그 실상이 살인에 버금갔습니다. 온몸에 살을 발라내 피투성이를 만든 후 동대문 밖 산골짜기에 유기했는데 아무리 종을 짐승처럼 대할 수 있었지만 상식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 사헌부에서 국문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참봉 신자치가 여종인 도리의 외모가 뛰어난데 흑심을 품고 마침내 위력을 행사하여 겁탈한 다음 계속해서 도리를 위협해 욕정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사실은 신자치의 처에게 발각되었고 질투에 눈이 먼 신자치의 처는 자신의 엄마와 함께 저항할 수 없는 도리의 옷을 발가벗겨 묶어놓고 희롱하듯 마음껏 때리고 쇠를 달구어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농락한 도리를 그 아내가 죽임으로 보답했고 이들은 도리가 숨지자 태연하게 흥인문 밖 산에 갖다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신자치의 아내는 의금부로 압송되어 국문을 당했는데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처결에 대해 11월 1일에 의금부 관리는 이렇게 고했습니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일 임자 4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의금부에서 신자치의 아내 숙비가 계집종을 죽이려 한 죄에 대한 처벌을 청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신자치의 아내 숙비가 그 어미 막생과 더불어 질투로 인하여 계집종 도리를 죽이기를 꾀하여 얼굴 가슴 음문 등을 당근질한 죄는 요리 가장이 관사에 고하지 아니하고 노비를 구타해 죽인 것은 장 100대에 처하고 죄가 없는데 죽인 자는 장 60대에도 1년에 처하며 당방 인구는 모두 놓아서 종량하게 한다는 데에 해당합니다. 숙비는 수범이므로 장 60대에도 1년인데 여자이므로 장 100대를 따내 결벌하고 나머지 죄는 속하게 하며 막생은 수종이므로 한 등을 감하여 결장 100대에 처하고 도리와 당방 인구는 다 놓아서 종량하게 하며 신자치가 가장으로서 금지하지 못한 죄는 유리 불응리설이 중자에 해당하므로 장 80대에 처하고 호신 3등을 빼앗게 하소서 하였다. 당방인구는 처자 노비 등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말하며 단의 결벌은 양반 부녀가 죄를 지어 태장을 가할 때 포도술 몸에 걸치고 물볼기를 때리던 것입니다. 불응위 살이중자는 대명률직해 형률 자범의 한 죄목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여 그 살이가 중한 경우인 것을 말합니다. 국문의 결과는 신자치의 처가 사족의 아내라는 것을 이유로 장 100대에 처하는 대신 경상도 땅에 부처하는 것을 전부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어미와 신자치에 대한 첩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도리의 경우에서처럼 당시 노비는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남종과 사대부 부녀 간의 간통도 있었지만 이것도 사대부 부녀의 은밀한 접근이 대부분이었고 도리와 같은 여종들은 언제나 그 주인인 사대부들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노비를 주인이 구타하고 죽여도 곤장 60대의 감옥 생활 1년이 고작인 것이 조선의 형법이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성종은 경연에서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신자치의 아내가 사족의 딸이므로 형벌의 전례를 묻고 의논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저우에게 말하기를 신자치의 아내는 사족의 딸이므로 결정할 수 없는데 전례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지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전례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듣건대 이민균의 아내가 질투로 인하여 계집종을 죽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세종께서 이 맹균만 부처하고 그 아내는 되쥐지 아니하였으며 대사성 권체의 아내도 질투로 계집종을 죽였는데 권체를 부처시켰습니다. 화조가 아뢰기를 이는 종과 주인 사이의 일임으로 부처는 과중합니다. 하니 세종께서 곧 소환시켰다고 하는데 이제 신자치의 아내는 그 어미와 더불어 행한 것이 잔인하나 또한 종과 주인 사이의 일임으로 결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래는 죄가 없는 노비를 마음대로 죽인 자는 장 60대에도 1년에 처한다는 조문만 있고 지금 이 범죄는 유래 정조가 없기 때문에 신등이 이 율에 견주어 대조한 것인데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정률이 아니므로 이 율을 써서 속한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고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해서 알게 하였다. 정창손 신숙주 한 명의 윤자온이 의논하기를 신자치의 아내 숙비는 질투와 사나움이 참혹하여 풍속과 교화의 관계가 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부인은 곤장을 때릴 수 없으므로 다만 외방에 부처하게 하고 신자치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고신만 거두고 역시 외방에 부처하게 하소서. 아내가 이미 그 지아비를 지아비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질투는 칠거지하게 하나이므로 마땅히 이혼시켜서 풍속을 바로 접게 할 것이며 그 어미 막생은 그 딸을 도와서 잔인하고 사나움을 부렸으니 역시 외방에 부처하게 하소서. 하고 정인지의 의논은 정창손 등의 의논과 같았으나 다만 이르기를 신자치가 마침 그때의 다른 곳에 있어서 그 실정을 알지 못하였으니 조율이 보통보다 지나친 듯하니 청컨대 그 벼슬만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르고 도리도 율에 의하여 종량하게 하였다. 속한다는 것은 벌금을 내면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은 성종은 옳다고 했으나 정창손, 신숙주, 한명회 등의 재상들이 반박을 했고 정인지와 정창손은 조금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성종은 정창손 등의 의견대로 신자치의 아내 이숙비와 그녀의 어미 이막생은 지방으로 유배시키고 신자치는 벼슬만 파했으며 여종 도리는 양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문액 가시가 된 계집종을 고문과 폭행한 신자치의 아내였습니다.